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구병모 작가의 소설 파과입니다. 특히 40여 년간 청부살인 업계에 몸담았던 65세 여성 킬러 조각, 이 인물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정말 강렬한 설정이죠. 65세 여성 킬러라니. 그렇죠. 그녀의 삶이 이제 노화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내면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게 단순히 그냥 늙어가는 킬러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삶의 어떤 끝자락에서 발견하는 감정들, 그런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과거의 조각은 그 별명, 손톱처럼 정말 날카롭고 빈틈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냉혹했죠. 방역 작업, 그러니까 청부살인을 아주 그냥 뭐랄까 기계적으로 처리했고요. 일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냉소적이고 정의 실현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생존 수단. 그렇죠. 감정 같은 건 거추장스럽고 지켜야 할 것은 아예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삶의 원칙 같은 게 있었죠. 그랬던 조각이 이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요. 네, 기억력도 그렇고 몸도 삐걱대고 주변에서는 이제 뭐 퇴물 취급도 받고요. 그 현실이 참 씁쓸한데 근데 오히려 그 쇠자남 때문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타인의 슬픔이나 공허 같은 거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의뢰인의 눈빛 같은 걸 보면서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그런 감정의 파편들이겠죠. 네, 그런 변화에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아마 그 개의 무용을 데려온 일 아닐까요? 아, 맞아요. 버려진 늙은 개 정말 충동적으로 데려오잖아요. 본인도 약간 당황하면서요. 그게 과거의 조각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행동이죠. 집에 자기가 아닌 다른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존재가 생겨서 귀가를 서두르거나 초조해지는 그런 감정들, 조각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네, 평생 외면했던 어떤 관계나 애착 같은 게 생겨나는 거죠. 지켜야 할 것이 생긴 셈이고요. 그래서 무용이한테 무심코 다녀온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나요. 그게 짧지만 뭔가 살아있는 한 돌아오겠다는 그런 삶에 대한 무의식적인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냥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이제 뭔가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 같은 거. 이런 내적인 변화 속에서 또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파과. 네, 부서진 과일. 냉장고 속에서 썩어가는 복숭아를 발견하는 장면이요. 달콤하고 상쾌하며 부드러운 시절을 잊은 갈색 덩어리. 이 묘사가 참 서늘했어요. 그걸 치우면서 조각이 눈물을 흘리는데 단순히 과일이 상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의 처지나 뭐랄까 모든 쓰러져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깊은 공감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복숭아는 결국 조각 자신이자 모든 유한한 생명의 상징인 거죠. 가장 좋았던 시절은 지나가고 결국 부서지고 뭉그러진다는 것. 여기서 이제 소설 제목 파과의 이중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부서진 과일 파과와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네, 바로 파과. 여자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절을 뜻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부서진 과일과 가장 빛나는 시절, 이 완전 반대되는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설은 깨지고 상하고 부서져가는 그 과정, 즉 파과를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 파과를 마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상실과 수락 그 자체를 받아들일 때 오히려 현재가 빛난다. 그런 의미군요. 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부서져 사라지기 때문에 유달리 빛나는 순간을 갖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구절이 딱 그 마음인 거죠. 과거 연인 유에 대한 기억도 뜨거운 아픔이 아니라 굳은 살처럼 무뎌졌다고 느끼는 부분도 그냥 슬픈 게 아니라 담담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이야말로 주어진 모든 상실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강한 긍정처럼 다가오죠.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받아들임. 결국 조각은 노인, 여성, 킬러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끝자락에서 오히려 생의 의미 그리고 연민 같은 걸 발견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깨지고 상처 입었기에 더 빛나는 존재들의 아이러니. 소설 전체가 그런 존재들을 향한 찬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덧없음 속에서 발견하는 찬란함이랄까요? 오늘 조각의 이야기를 따라가 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파과처럼 느껴졌던 어떤 상실이나
약점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견했던 빛나는 순간이나 의미는 없었는지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